국민의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로 시끄러운 가운데 원내 정당 중 지지율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당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안개 속입니다. 자, 전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안철수 전 후보를 상대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전화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이유미 씨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안 전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소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유미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유미 씨하고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구명 문자를 보낸 것으로 돼 있으니까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이유미 씨가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전혀 그 문자가 제보 조작 의혹과 관련된 문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답장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 문자를 받은 날이 이제 지난 25일인데 그날 또 이용주 당시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고 전화를 했어요. 따라서 과연 전화가 먼저냐, 저 네. 문자가 먼저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그 전에 24일 날 이준선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만나서 독대해서 네. 뭔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제보 조작 사건을 얘기를 했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다는 얘기가 좀 사실과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 입문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당의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인해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정말로 정치 입문에서 최대 위기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본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지금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만 봐도 본인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윗선이 과연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개입을 했느냐라는 여부인데 그렇다면은 그 지난달 25일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에게 문자를 받은 그 시각이 당으로부터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전인과 후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당시는 검찰이 이미 수사가 이미 수사망을 좁혀온 당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윗선을까지 알았느냐 아니면 단독 범행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뭐 다른 거는 격까지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5일 날 첫 번째 이제 이게 당에서 이제 그 제보를 공개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5월 5일 전에 이것이 제보가 됐을 적에 과연 그 이준서, 이유미 씨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윗선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럼 윗선이 누구냐? 네. 그러면 박지원 그 당시 전 대표, 그 다음에 후보자인 안철수 후보 그 당시 이렇게 해서 공명선거 또 선거단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중대한 상황, 특히 이제 그 상대방 후보의 어떤 그 굉장히 그 휘발성이 강한 네. 위험한 이런 제보 내용 공개했을 적에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의 대부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 다 알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보된 걸 갖고 5월 5일 날 공개할 수는 없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상당히 부분이 이 핵심 몇 사람만 딱 모여서 이 내용을 전부 다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적에 역풍을 어떻게 맞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사건을 아느냐 또 안다면 누구하고 아느냐 또 안철수 후보는 이게 조작됐다는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건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조작된 것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보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책임선상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쯤 됐으면은 안철수 지금 전 대표는 사실은 장고 끝에 악수 떨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검찰이 결정 내리기 전에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미 벌써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는 관계없다. 네. 문자 게임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진실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침묵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당의 존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유미 씨의 문자가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두렵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이라는 게 그 일이라는 거를 안철수 전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말뜻을 몰랐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유미 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던 영입 1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이 지난 24일 날 안철수 전 대표를 독대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독대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독대를 한 자리에서 과연 최근에 제보 조작 파문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중에 정확한 진실은 검찰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정치적 도의적으로 뭔가 입장 표명 그리고 사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또는 이제 일부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그런 속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추측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 신중한 성격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자초 지종을 떠나서 당시에 후보였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검찰 수사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또 추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지금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실기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종료되면은 그때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좀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지난 대선 때 지금 총선 리베이트 사건으로 해서 1심, 2심이 다 무죄 받았잖아요. 아마 그거를 좀 연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그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이거는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게 이미 벌써 국민의당 스스로 이미 셀프 자수를 한 거예요. 이유민 씨도 이미 벌써 자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지금 리베이트 사건과 완전히 좀 다른 게요. 만약에 그 지금 이상하게 지금 보일지는 몰라도 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발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치권의 대응이 있어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정치권에서 이미 스스로 자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 전 후보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검찰 수사를 보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실기뿐만 아니고 그때는 이미 벌써 당이 존립이 이미 어떻게든 결정이 나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봅니다. 자, 문자를 확인은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대표인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조작된 제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안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의를 했는데 이거를 박지원 전 대표 본인은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당시에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죠. 박지원 전 대표 주장은 전화기를 2대 갖고 있었다. 왜 2대 갖고 있었냐면 이제 문자 폭탄이 많이 오니까 본인이 2대를 갖고 한 대는 이제 비서관에게 줬는데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 캡처 화면 또 문자 보낸 것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지 않는 비서관이 소지하고 있는 전화로 왔다. 그래서 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제 비서관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해명이 좀 말이 안 맞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것이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전 대표는 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받은 내용이 없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쌍끌이 특검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을 했고 또 이걸 갖고 당시에 선대위원장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인 김인원 부단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폭로를 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또 쌍끌이 특검을 제안을 해가지고 뭔가 물귀신 작전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당시에 단장이었죠 이용주 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터질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단독 범행이다. 네. 윗선은 전혀 관련이 안 돼 있다라고 본인이 진상조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만 대선 과정 동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당시에요.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치르면서 되게 보면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후보도 중요하지만은 당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과 같이 협심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하고 별개로 측근 몇 명들만 데리고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민주당에서 사실 그 뭐 날고 기는 아주 그냥 선거 전문가들이 의원들이 절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조언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이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아 남아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이참에 차라리 이 안철수 후보를 그냥 쳐내자 이 기회에 이러고 있는 시간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계속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새롭게 한번 정리하자 이런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다. 왜냐하면은 박수선 지금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존립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이라서는 기본적으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지금 뭐 문재인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거의 호남에서 9% 98%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당의 존립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국민의당이 그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다음에 내년에 있을 6.13 지방선거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국민의당이요. 거죠. 네. 국민의당 예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안철수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극구 부인해왔던 윗선 지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당 대표 이러한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임의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이제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또 협치를 해야 되는,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지만은
앞으로 또 여당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차제에 국민의당 이제 흔들기에 나서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이후라든지 또는 그 전에라든지 국민의당을 흡수통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윗선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니까 네.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는 일종의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라면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인위적인 이제 정계 개편은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은 현재 창당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원내 정당 가운데 5%로 네. 지금 꼴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이 지난주 최하위죠. 7%에서 이제 2%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특히 이제 텃밭인 호남에서는 11%에서 6%로 무려 5%포인트가 빠졌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번 파문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당 흐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대로 하면은 안 된다. 탈당해라. 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실제로 황정 의원 같은 경우에 창피해서 내가 못하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방을 다녀보면은 빨리 나와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은 갈수록 구심력보다는 이제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당의 뿌리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새 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태껏이 이제 안철수 당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은 이제 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간판으로 되지 않는다. 차제의 제2의 창당에 준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새 간판론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8월 27일 날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된 게 드러난다면은 국민의당은 정말로 치명타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온 국민의당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윤종영 씨 지금 특혜 의혹 파문, 조작 파문 관련해서 두 가지 또 관점을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청문회 정국이 딱 지금 돌입해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게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는 격인지 이것도 짚어봐야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사건을 해서 청문회 정국이 상당히 지금 둔화됐어요. 그리고 야당의 어떤 칼날이 굉장히 무뎌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 청문회 지금 3명의 야당에서는 일단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이것이 또 희석이 돼갖고 또 그대로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맞물려 있고요. 또 네.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의 뭔가 연대니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그 화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은 선명성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 120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당은 더 선명성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한편으로 또 반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국민의당의 그 미래가 앞서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윗선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간판을 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만약에 윗선에서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은 네. 스스로 당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보 조작을 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에 더구나 당의 윗선이 연루가 됐다면은 공당으로서의 도덕성은 이제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당의 간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당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이제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조만간에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겠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연스럽게 당시에 폭로 기자회견을 했던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 네. 그리고 그 위에 수석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이용주 단장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던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던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한데 네. 또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할 경우에 국민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은 전국은 이제 굉장히 또 급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참고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다 검찰 수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일단 최종적으로 뭐 일단 유무죄가 판단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네. 그 과정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 위선에 누구누가 이미 관여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아마 참고인 조사는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이런 위선이 개입되었다고 확인되면은 당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아마 또 당을 흡수보다는 당 쪼개기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을 해버리면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당을 잘게 쪼개서 네. 흡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가능성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이 120석 갖고는 여러 가지 지금 국회 어떤 그에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의석수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상당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이 그 신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보들이죠. 김상곤, 송영무,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까지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어제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청문회는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서로 상반된 대치 전국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또 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는 야당은 부적격자다. 그래서 신부적격 3종 세트다. 네. 그래서 자진 사퇴하거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은 무슨 얘기냐 결정적인 한방도 없었고 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적임자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인에 대해서 야3당은 이제 청문 채택 보고서를 안 해줄 것 같고요.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위험한 분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제 해군 출신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출신을 한 것은 육군 중심의 국방부를 계획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해군 출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개혁의 핵심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는 건데 네. 본인이 지금 방산 비리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위산업체 LIG 넥스인으로부터 2억 4천만 원 자문료를 받은 것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법무부인 율촌에서 33개월 동안 월 3천만 원씩 9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자문료를 국민들 정서가 용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를 본인이 축소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이분이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무마했다. 또 그리고 은폐 기록을 다 은폐했다라는 네.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에 없이 이틀간 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교육부 총리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그 위상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부 총리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50만의 그 우리 이시생들이 네. 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에 따라서 학부모들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졸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철저하게 도덕성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 이런 것도 굉장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이제 전문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2박 3일 동안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논문 표절 관련된 이념성 관련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지금 뭐 당당하게 뭐 괜찮다 논문 표절 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 2박 3일이라는 이런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야가 진짜 뭐 아주 첨예하게 이것을 조사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조대엽, 네. 그다음에 뭐 김상곤, 그다음에 송영무 이 세 사람이 지금 최대 화두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은 이미 전문성과 도덕성이 이미 부적격으로 이미 판단이 됐습니다. 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단 판단이 되고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이 부적격으로 판단하니까 무조건 야당이 이거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하는데 야당의 고민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뭐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것이 강행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 이런 부분들은 협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렇다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지금 방미하고 지금 돌아오신다고 해서 바로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지금 이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네. 본인들이 끝까지 가면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청와대와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이미 다 이미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정말로 그러면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다 강행을 임명하게 되면은 굉장히 후반기 지금 7월 당장 4일부터 지금 다시 또 임시국회 열리는데 국회 네. 이 국회에서는 거의 공정될 가능성이 없다.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게 추경하고 정부 조직법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정부 조직법도 결국은 정부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80%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방 계획을 위해서 이제 본인은 적임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육군 중심의 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할 만한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시각은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문제 제기들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결국 이제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였거든요. 네. 그리고 사법개혁의 쌍두마차였거든요.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진낙마 형식으로 그분이 중간에 사퇴했던 것은 본인의 몰래 혼인신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네. 아들의 또 입시 의혹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도중 하차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송영무 전 현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너무나 비리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그게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부담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하면은 이제 임명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번 이 세 사람은 뭐 우리 저 배우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정적인 부적격자로 이미 다 결정적인 부적격 팩트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이 세 사람들이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당당하게 자기 어떤 생각을 의견을 발표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뭔가 하여튼 그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본인들도 의지가 강하고. 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전국이 만약에 꼬이고 여야 관계가 대치 상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본인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것이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상임위에서 출석해서 그 업무보고를 할 적에 과연 야당에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겠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 중에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어떤 그 뜻을 밝히기 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 물러나 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좀 편안한 그 인식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책임선상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쯤 됐으면은 안철수 지금 전 대표는 사실은 장고 끝에 악수 떨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검찰이 결정 내리기 전에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미 벌써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는 관계없다. 네. 문자 게임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진실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침묵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당의 존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네. 거죠. 이유미 씨의 문자가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두렵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이라는 게 그 일이라는 거를 안철수 전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말뜻을 몰랐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유미 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던 영입 1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이 지난 24일 날 안철수 전 대표를 독대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독대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독대를 한 자리에서 과연 최근에 제보 조작 파문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중에 정확한 진실은 검찰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정치적 도의적으로 뭔가 입장 표명 그리고 사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또는 이제 일부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그런 속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추측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 신중한 성격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자초 지종을 떠나서 당시에 후보였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검찰 수사 진행 소지하고 있는 전화로 왔다. 그래서 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제 비서관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명이 좀 말이 안 맞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것이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전 대표는 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받은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쌍끌이 특검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을 했고 또 이걸 갖고 당시에 선대위원장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인 김인원 부단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폭로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또 쌍끌이 특검을 제안을 해가지고 뭔가 물귀신 작전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당시에 단장이었죠 이용주 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터질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단독 범행이다. 윗선은 전혀 관련이 안 돼 있다라고 본인이 진상조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만 대선 과정 동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당시에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치르면서 되게 보면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후보도 중요하지만은 당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과 같이 협심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하고 별개로 측근 몇 명들만 데리고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에서 사실 날고 기는 아주 그냥 선거 전문가들이 의원들이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조언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이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이참에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또 추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지금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실기됐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종료되면은 그때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좀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네. 동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지난 대선 때 지금 총선 리베이트 사건으로 해서 1심, 2심이 다 무죄 받았잖아요. 네. 아마 그거를 좀 연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그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이거는 조작이에요. 네. 조작이라는 게 이미 벌써 국민의당 스스로 이미 셀프 자수를 한 거예요. 네. 이윤민 씨도 이미 벌써 자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지금 리베이트 사건하고 완전히 좀 다른 게요. 만약에 그 지금 이상하게 지금 보일지는 몰라도 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발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치권의 대응이 있어도 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정치권에서 이미 스스로 자복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 전 후보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검찰 수사를 보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실기뿐만 아니고 그때는 이미 벌써 당이 존립이 이미 어떻게든 결정이 나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봅니다. 네. 자, 문자를 확인은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대표인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조작된 제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안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의를 했는데 이거를 박지원 전 대표 본인은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이제 있을까요? 박지원 당시에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죠. 박지원 전 대표 주장은 전화기를 2대 갖고 있었다. 네. 왜 2대 갖고 있었냐면 이제 문자 폭탄이 많이 오니까 본인이 2대를 갖고 한 대는 이제 비서관에게 줬는데 네.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 캡처 화면 또 문자 보낸 것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지 않는 비서관이 국민의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로 시끄러운 가운데 원내 정당 중 지지율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당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안개 속입니다. 자, 전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안철수 전 후보를 상대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전화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이유미 씨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안 전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소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유미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유미 씨하고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구명 문자를 보낸 것으로 돼 있으니까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이유미 씨가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전혀 그 문자가 제보 조작 의혹과 관련된 문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답장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 문자를 받은 날이 이제 지난 25일인데 그날 또 이용주 당시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고 전화를 했어요. 따라서 과연 전화가 먼저냐, 저 네. 문자가 먼저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그 전에 24일 날 이준선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만나서 독대해서 네. 뭔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제보 조작 사건을 얘기를 했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다는 얘기가 좀 사실과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 입문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당의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인해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정말로 정치 인문에서 최대 위기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본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지금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만 봐도 본인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윗선이 과연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개입을 했느냐라는 여부인데 그렇다면은 그 지난달 25일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에게 문자를 받은 그 시각이 당으로부터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전인과 후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당시는 그 검찰이 이미 수사가 이미 수사망을 좁혀온 당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윗선을까지 알았느냐 아니면 단독 범행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뭐 다른 거는 격까지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5일 날 첫 번째 이제 이게 당에서 이제 그 제보를 공개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5월 5일 전에 이것이 제보가 됐을 적에 과연 그 이준서, 이유미 씨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윗선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럼 윗선이 누구냐? 네. 그러면 박지원 그 당시 전 대표, 그 다음에 후보자인 안철수 후보 그 당시 이렇게 해서 공명선거 또 선거단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중대한 상황, 특히 이제 그 상대방 후보의 어떤 그 굉장히 그 휘발성이 강한 네. 위험한 이런 제보 내용 공개했을 적에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의 대부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 다 알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보된 걸 갖고 5월 5일 날 공개할 수는 없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상당히 부분이 이 핵심 몇 사람만 딱 모여서 이 내용을 전부 다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적에 역풍을 어떻게 맞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사건을 아느냐 또 안다면 누구하고 아느냐 또 안철수 후보는 이게 조작됐다는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건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조작된 것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보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